안녕하세요. 6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목요일이고요. 잘 마감됐습니다. 자, 오후 들어서면서 외국인 기관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워두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5일선을 되돌려주는 모습 내일 나오는지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면서 좀 매수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에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닥도 역시나 돌파를 해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코스닥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제약바이오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그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면 지수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아직까지 전고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좀 움직임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 나온다면 코스닥에서 상승 나올 확률이 폭이 좀 더 먹을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시키냐 못하느냐 여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 좀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자, 오늘 매매한 것 좀 보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저는 넷마블을 선택을 했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 그냥 3분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자, 어제도 대표님께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가장 중요하게 매수 관점으로 어제 세 가지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얘기 내용 중에서 바로 그겁니다. 시가를 회복하느냐. 아침에 갭상승 나왔는데 아랫꼬리를 만들어줍니다. 아랫꼬리를 만들어주고 시가를 얘가 시가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와 시가가 다 맞물리는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은 또 역시나 약속의 자리였었죠. 그래서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부터 그 위의 호가까지 정도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 구간 수익으로 가져갔고요. 뭐 많이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움직임에서 이 정도 수익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이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요 매매로 끝을 냈고요. 이후에 지금 이게 3분봉인데 뭐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수렴되면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넷마블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방향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위아래 캔들 만들면 밀대형이에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넷마블은 내일 뭐 갭상승 나와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던가 혹은 씌워주면서 5일선 불러 올리고 난다면 전고점을 보러 가거나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 오늘 의미 있는 캔들 만들면서 거래대금도 늘려놨기 때문에 전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던 게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라에서 오늘 신호는 안 나왔는데 수렴 자리에 있었죠. 자, 우리는 이제 항상 수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돌파 갭을 만들 때 그리고 돌파를 만들 때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수렴이 있다가 오늘 갭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시가 이후에 아랫꼬리 달리고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나 혹은 시가 위에서 먹어가는 자리에서 수렴 자리를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겠죠. 자, 3분봉 보시면은 시가를 이탈했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 매수 관점 하나 있었고요. 이후에 시가 돌파하고 계속해서 가격을 지켜주는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수 관점으로는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익 실현은 했지만 이후의 모습에도
크게 뭐 이탈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속 좀 봤었는데 오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좀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뭐 상승 나온 걸로 볼 때 오늘 하루 진폭은 그래도 충분히 나와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타라에서 포착된 것 중에서 10시 부근에 SK가 신호로 잡혔습니다. 오늘 추세를 돌리는 날로서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 만들어 놓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얘도 오늘 추세를 이렇게 돌려놓는 모습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으로 방향 정한다면 전고점을 한번 보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30만원까지는 우리가 목표 가격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좀 긴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높여가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추세상으로 어딥니까? 완전히 수렴되어 있는 자리에서 캔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시작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추세를 돌리는 날로서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30만원 잡아볼 수 있겠고 이 박스권이에요. 여기는 앞전에도 한번 추세를 돌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만 돌파하는 흐름이라면 35만원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다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아침에 신호 나오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지금 9시 신호 나온 자리가 여기였었는데요. 시가를 회복해 주는 자리 역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회복해 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저점 이탈시키지 않는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 약속의 자리였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약속의 자리들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뭐 쭉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좀 지지부진하게는 움직였지만 손실을 발생시키는 않았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한번 이탈 나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자리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약속의 자리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었고 여기서 수익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수렴 자리에서 우리가 약속해 놓은 자리잖아요. 약속의 자리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만들었느냐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가 나왔는데 진입을 했냐 못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보다는 아침에 시가를 회복해 주는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좋았다. 그래서 타라에서 신호 나오는 동시에 시가를 회복해 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아침에 이 자리에서만 매매했다면 뭐 여기서는 충분히 훌륭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가 매수가 이 종목이에요. SK. 어쨌든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 상단까지는 일단은 상승 방향으로 열려 있다. 30만 원까지는. 하지만 30만 원을 돌파해 준다면 35만 원까지도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종목을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부터 따라잡으라가 아닙니다. 내일 또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렴이 잘 나오는지 중요한 거는 22평이 아직까지는 추세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22평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수렴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는 단기적으로 30만원까지 우리가 목표 가격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클래시스 오늘 단봉 캔들로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뭐 수익은 좋지만 단봉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만들었던 저점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뭐 계속해서 캔들 만들어준다면 5일선 끌어올리면서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기관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 오늘 기관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얘는 불현듯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모습이고요. 자, 네이처셀 완전하게 수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기관 다시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또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승으로 방향 잡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물산 수렴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는 좀 매도했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수렴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움직임에서 시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5일선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일 얘가 위로 방향 잡는다면 갭상승 나와서 시초가를 만들기 때문에 이후의 모습을 좀 잘 관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점을 만들면서 오늘 만들었던 저점 부근까지는 한번 음봉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얘가 시초가가 위에서 출발하냐 아래에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위에서 출발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은 안 나오더라도 서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만약에 아래에서 출발한다면 5일선 수렴하거나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모비스는 뭐 계속해서 지금 수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줬고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을 만드는 날이 디데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보셔야 되고요. 대우건설 역시나 피로도 보이더니 오늘 5일선 이탈 나오면서 일단은 청산이 됐습니다. 22평하고 이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크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전부 챙기고 일단 청산했습니다. 수렴 이후에 다시 봐도 좋겠다 이래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관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지켜볼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움직인 종목들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수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보셔야 되겠고, 지금 최근에 만들어뒀던 이 박스 구간만 돌파하는 흐름 나온다면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지금 자리에서 상승으로 방향 잡는다면 16만원까지는 뭐 우리가 목표 가격을 한번 설정해봐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전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격을 줄여놓고 22평까지 장악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에서 수급 들어왔고, 특히 오늘 기관은 뭐 연기금에서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위에서 혹시 갭 나와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어제 그저께죠 움직임이 나오려다가 음봉으로 전환된 자리인데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셔라.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쌍바닥 만들고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22평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전고점을 보러 갈 확률은 높습니다. 우리가 뭐 전고점 아니래도 90만원까지라도 수익 구간으로는 충분히 좋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JCGV입니다. 종가 무렵에 매수가 좀 들어가고 양봉으로 살려놨는데 일단 5일선 돌파 이후에 5일선에 수렴돼 있지만 이탈은 나오지 않고 잘 수렴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기간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 정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까지 말씀드리고 있던 현대그린푸드인데 오늘도 일단 갭상승 나왔다 음봉이지만 수렴이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체크는 계속 해 보셔야 된다. 얘도 지금 3거래일째 기간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내일 전고점을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상승으로 방향 정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요거는 돌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렴이 한 번 더 나왔다가 가면은 좋겠네요. 자사주 매입건이 있는데 오늘 뭐 외국인 기관에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렴하면서 5일선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5일선 아래서 수렴이 잘 나와 있을 때가 매수 관점으로 좀 좋은 자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뭐 다른 종목들은 움직임이 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일 좀 움직임이 나온다면 움직일 종목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디데이가 만들어지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수렴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느냐. 수렴 나와 있는 종목에서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초가 이후에서
시초가를 회복하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시세 초기에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라서요, 좀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돌파 매매에서 단기간점으로 매수 구간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디게 기다리시더라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약속의 자리, 수렴 자리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세 종목 정도만 오늘 내가 종목을 딱 뽑아놓고 수렴 나오는지 지켜보셨다가 그 중에서 수렴 나오는 종목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리는 우리가 서로 약속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의무방어전입니다. 들어가 보셔야 돼요. 실패를 하더라도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은 사실 오전 매매는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파고 들어가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체크해보고 없으면은 뭐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오전 매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오전에 분봉상 22평 이탈하기 전에 22평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잘 찾아서 오전 매매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뭐 아침에 당장 이렇다 할 수익이 안 나더라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늘 주도주가 어떤 건지 뽑아다 놓고 기다리시고 있으면 반드시 먹을 자리는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기다리는 습관, 그래서 약속의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관점으로 타점을 잡아보는 습관, 이런 습관 계속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